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로 이틀 연속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차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테마주 강풍으로 항제주에 등극했던 에코프로의 주가 역시도 지난 7월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38% 넘게 빠지면서 94만 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영국의 친환경 기조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는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FP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좀 약세를 보이는 장세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LFP 시장의 전망을 두고는 좀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급속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좀 시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LFP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트륨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타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LFP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뭐 중국 쪽에서 강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물론 삼원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LF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과 화재에서 좀 강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분명 이 LFP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LFP 관련된 이런 자동차가 신차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레이가 나왔거든요. 레이 EV가 나왔는데 이제 보조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한 2천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좀 구매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 이제 CATL 관련된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에서도 LFP를 탑재한 SUV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도 LFP 탑재한 모델이 또 나왔죠. Y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종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운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제 이 성장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성숙기로 넘어갈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지만 제품의 질 자체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생겨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FP라든지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기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수가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시장을 영위하는 섹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철강 쪽도 그랬고 조선 쪽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업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톤이 비싸면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LFP를 너무 배제하고 보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FP를 배제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하면 이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역시도 0.95%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도 함께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를 일단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8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에 대한 박스권을 생각하시는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요. 뭐 100만 원부터 이제 130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95만 원부터 이제 130만 원 정도로 좀 생각을 했는데, 뭐 80만 원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박스권을 열어놓고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일부 이제 지수 편입에 따른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쇼커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전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상승력이 나올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핏단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이런 하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뭐 탄산리튬 가격 하향화 안정화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출하량 부분들 또 각종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좀 배제하는 것들 네.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 일정한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연기관차가 결국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당장 수소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 쪽이 좋아질 텐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뭐 테슬라발 뭐 충전식이 또 공유가 돼버리면 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이슈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 밴드 내에서의 아마 움직임 등락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경우에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 부분이 주가의 악재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뭐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급등이 나올 때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하락되는 건 결국에 이제 경쟁에 대한 심화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핏단에서의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고객향 출하 속도가 좀 늦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공장 가동화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고객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격화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좀 바닥에서 지지가 나왔던 44만 원부터 43만 원 라인대를 좀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대 확인해 보시고 지지한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엔터주 전반과 그리고 2차 전지주 쪽을 살펴봤는데요.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뭐 JYP를 좀 들고 왔고요. 일단은 요 갭을 만들면서 좀 상승력이 나와서 갭은 한 번 정도는 갭은 언제나 메우거든요. 갭을 네. 좀 메우긴 메우겠다 했는데 좀 요번에 좀 메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A2K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들 또 이제 엔터 산업 자체는 이제는 진짜 실적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앨범에 대한 연속성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5,000원 라인부터 10만 원까지 좀 보시되 웬만하면 갭 메우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밴드 하단부터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 보고 있는데 2차로 17만 원 여전히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